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이정근 씨 돈봉투 송영길 네. 송영길 의원은 아직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소환도 안 됐어요. 그죠? 그렇죠.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아직 소환도 안 됐는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폭로한 그 돈봉투 사건 예. 그리고 이걸 받아서 이제 JTBC가 이정근 씨의 목소리가 담겼던 수많은 녹취록들 그 관련된 재판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에서 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고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이제 재판이 열렸나 봅니다. 강래구 씨는 그 이른바 송영길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돈봉투들, 네. 이 돈봉투들을 조달했다는 말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감사로 있으면서 여러 이제 뭐 사람들로부터 그 조달을 돈봉투 예. 돈을 총알을 이른바 만드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여기서 이정근 녹취록에 있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고 실제 재생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재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정말 좀 되게 궁금하던데 어떤 내용들일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이제는 또 생생하게 들려드리지는 못하는데 차례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예.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강래구 전 상임감사가 이정근 부총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내가 성만이 형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다. 예? 그래서 제가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거 갖고 인사했어요. 하니까 이제 송영길이 잘했다. 잘했네. 그렇다고 하더라. 하는 일들.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돈을 이렇게 조달을 했는데 조달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송영길 대표가 좀 동생인가 봐요. 영길이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처리를 많이 했더라. 영길이도 돈을 많이 모아왔더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어제 재판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송영길 대표는 정말로 이제 가서 검찰에서 조사 스스로 받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뭐라고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정근 부총장, 네.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강래구 감사 이런 분들은 다 나왔던 인물들인데 그렇죠. 어제 공판에서 네.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나왔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김남국. 예. 남국이가 또 빠지지 않고 나온 겁니다. 안 빠져요, 이분. 예.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돈과 관련된 코인과 관련된 데서는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통화 내용도 어떻게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먼저 윤관석 의원이 이 돈봉투를 돌리려고 했는데 회의에 나온 사람한테 돈봉투를 돌리려고 했는데 아침 회의에 못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김남국, 윤재갑. 그래서 김남국, 윤재갑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이정근 부총장이 거긴 해야 돼, 오빠. 호남은 해야 해. 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남국과 윤재갑에게는 꼭 줘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호남을 챙겨줬다. 그런데 보니까 윤재갑 의원은 해남, 완도, 진도 이쪽 지역구고 김남국 의원은 안산 단월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역구는 호남이 아닌데. 안산이 또 많은 호남인들이 살고 또 김남국 의원이 또 호남 연고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전에 보도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인데 여기 어제 녹취록에 임종성은 안 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형님 우리도 주세요. 세 개 뺏겼다. 야, 이게 정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돈봉투가 오고 가는 민주당 당내 선거에 있어서 이 돈봉투가 서로 오고 가고 하는 훈훈한 장면들. 아무도 돈봉투를 300만 원짜리 돈봉투가 오고 가고 하는데 뭐랄까요? 죄책감? 뭐 그런 거 없이 당연히 선거 때면은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그리고 제 기억으로 아마 기사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과거 예전에 한번 7년 전, 8년 전 민주당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악습이고 관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 판결문에도 관습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형량이 감경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선거만 되면 300만 원이 오고 가고 하는 아주 한 뭐 즐거운 축제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이거 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하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보니까 비장하게 했을 건 아니고 웃으면서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하는 되게 즐겁게 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윤재갑은 이제 둘은 뭐 아침 회의에 나온 사람들 챙겨주려고 했는데 아침에 못 나온 사람들 있더라고. 보니까 남국이하고 김남국, 윤재갑은 못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챙겨줬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뭐 이러니까 이제 이정건이 받아서 그렇게 한 거고. 또 그런데 또 안 주려고 했는데 줄 생각이 없었는데 니들은 아니야. 안 주려고 했는데 그걸 또 굳이 이렇게 뺏겼다고 표현을 해요.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줘요. 그러면서 3개 뺏겼어. 그러니까 3개 뺏겼다가 돈봉투 3개 뺏겼는데 한 개당 300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900만 원, 거의 1000만 원을 그냥 그렇죠. 갈라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념이 뭐 어떤 건가?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형 나 줘 하면서 쓱 가져가면서 이렇게 900만 원 쓱 가져가요. 가서 야 우리도 먹자 이렇게 나눠 먹는 이런 훈훈한 풍경이거든요. 훈훈한 풍경. 이게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또 그런 말을 했죠. 300만 원이 뭐 별로 되지 않는 돈이다. 이런 말 제기하기 분명히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 자꾸 뭐 대장동이다 2조, 또 라임이다 2조, VIK 뭐 3조 이래서 관념이 없는데 여러분 300만 원이 큰 돈입니다. 제 말씀 뭐 이렇게 틀린 말 아닐 겁니다. 한 달 생활비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기사를 읽어보면 추가로 3천만 원을 받아서 또 나눠줬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중간에 뺏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명시적으로 녹취록에 나온 게 300만 원 3개지만 그쵸. 애초에 자신들 예산 돈봉투 예산으로 삼은 것보다 10장이 10개가 더 나갔다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민주당 선거라고 하는 것은 돈의 축제이다. 모두 다 한바탕 웃고 즐길 수 있는 훈훈하게. 훈훈하게. 저는 좀 장면이 연상이 돼요. 이분들 이렇게 다 비장하게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돈이 오고 갈 때마다 정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강래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한번 끝나고 나면 선거 때 뛰었고 자기네 당에서 대표를 뽑거나 또 총선 같은 거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총알을 조달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사람들을 보내놔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기업들에도 보내놓고 또 뭐 어디 단체들에도 보내놓고 그러니까 그래 해야지 또 선거 때 그게 또 후원금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음성적인 또 봉투를 만드는데도 다 들어오는 거고 정치가 우리가 마치 뭐 소셜 미디어로 페이스북으로 국회의원들이 뭐 글 올리고 막 이러면서 마치 좀 꽤 선진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결국 이런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여전히 있었다는 걸 하나 보여주는 웃으면서만 얘기할 수는 없는 또 쓸쓸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떠오르는데 뭐 여러 가지를 뭐 묵음 처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민주당 인사한테 한번 들은 게 이거 관련 술자리에서 들은 게 본인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한 번은 돈봉투를 가지고 봉투. 이렇게 가방을 들고 이렇게 캐리어를 들고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돈봉투가 흘러나온 적이 있었다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갔었다고. 정말 그때 저희는 온몸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식은땀이 줄줄 흘렀었는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 선거에서. 최근 선거인가 보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과연 이 돈들은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저는 이제 한번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하시죠. 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대장동이라고 하는 게 2조 정도의 이익이었었고 그 중에 김만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돈이 넓게 말해서 1조 정도인데 이 1조를 가지고 여러 명 정말 거물급 정치인에서부터 여러 인사들이 뭐 속절없이 쓰러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들 라임에서도 사실
2조 가량 이 많은 돈들이 투자되어졌다라고 하는 돈들이 사실은 투자되지 않고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돈이 1조, 2조 되거든요. VIK도 마찬가지고요. VIK도 이 현금으로 만들어지고 현금으로 특정인에게 전달된 문서들이 지금 확보되었고 저도 그걸 가지고 있어서 국세청인지 탈세 제보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VIK 라임 이것도 수사 제대로 확실히 해야 된다. 대장동 1조를 가지고 이와 같은 뭐 우리나라 전체가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라임, 옵티머스, VIK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지금 라임, 옵티머스의 현금들, 자금들 행방은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서류를 아마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 그쪽으로 넘긴 것 같긴 한데 단지 지금 뭐 김상희 의원 한 명 막 환매를 미리 해줘가지고 좀 손해를 적게 만들게 해줬다, 피해 안 배우게 해줬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에 외곽 조직으로 돈이 흘러간 흔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걸 텐데 아마도 뭐 이복현 금감 원장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한 증거를 찾아내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1년이 넘도록 그게 안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나오기는 나와야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